혹시 걱정 없으세요? 무너지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그 걱정 자체, 예, 불안 자체에 압도되지 않으시도록 무너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를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범불안장애인데요. 범불안장애 하면 그게 뭐야? 라면서 좀 낯설어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공황장애보다 이 범불안장애가 흔합니다. 네, 좀 어느 정도로 흔한지 아세요? 글쎄요. 아세요?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범불안장애 진단을 말씀드릴 때가 꽤 있는데 이게 사실 말씀드리면서도 이렇게 흔한가? 싶을 때가 좀 있거든요. 맞아요. 평생 유병률이 그 5% 정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연구에 따라서는 뭐 8에서 9%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뭐 많게는 10명 중에 1명은 걸릴 수 있는 질환이 상당히 흔하네요. 예, 이 범불안 장애인 거죠. 이 범불안 장애가 영어로 뭐죠?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맞습니다. 제너럴라이즈드가 뭘까요? 뭔가 일반화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맞습니다. 여기저기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너럴라이즈 엔자이어티 디스오더가 어느 일상적인 상황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리 플로팅 엔자이어티라는 말을 합니다. 야, 이제 옛날에 배웠던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걱정들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 어떤 걱정들을 좀 하시죠? 애들이 학교에서 소풍을 갔는데 사고가 날 것 같다. 저는 이제 병원이 여의도에 있는데 이제 여의도에 여러 가지 대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시려면은 이제 운전해서 그 대교를 건너 오신단 말이죠. 그러면 오는 동안에 다리가 무너질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들 하세요. 저는 지역이 이제 좀 오래된 건물들도 많아가지고 이거 많이 여쭤보거든요. 그 건물들 외벽 공사하는 거 있잖아. 벽 쳐놓고 그물 같은 거 쳐놓고 밑에 통로 있고 그 밑에 못 지나간다. 뭐 떨어질까봐. 떨어져서 그거 다 뚫고 뭐 어떻게 될까봐 그냥 삥 멀리 차라리 돌아서 간다. 맞아요. 이런 안전과 관련된 걱정들 참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다 이런 거에 오늘 평소 원래 하던 촬영하던 곳이 아니라 새로운 스튜디오 왔는데 여기 뭐 세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어떡하지? 네, 지용이 형 아프다 그랬는데 진짜 뭐 큰 병이면 어떡하지? 네, 갑자기 막 목소리가 안 나와서 뭐 이런 이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걱정이다. 그러니까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좀 과도했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범불안 장애를 진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상적인 걱정이랑 비정상적인 걱정을 좀 나누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나눠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걱정은 실제로 어떤 예측될 수 있는 어떤 뭐 위험 요소가 있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 예측하고 걱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비정상적인 걱정은 실제로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위험한 일이 없는데도 걱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가능성이 굉장히 작은데도 네, 좀 지나치게 그 수준에 비해서 지나치게 걱정을 할 때 그걸 비정상적인 걱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비행기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뭐 몇백만 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두려워서 아예 비행기를 못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좀 비정상적인 걱정이고 질병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네. 뭐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한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능성이 낮은 걸 걱정하는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되는 걱정도 병이다의 그 병이 이 범불안 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른 불안 장애와 다르게 일상에 있던 어떤 모든 일들을 다 걱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불안 장애는 좀 다르죠. 그렇죠. 네. 뭔가 하나 꽂힌 주제가 보통 정해져 있지. 맞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사회불안장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발표하고 이제 이런 사회적 상황들을 두려워하는 거고요. 공황장애는 그냥 공황이 올까 두렵다.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을 하거나. 특정 공포증은 딱 그것만. 강하지만 무섭거나 아니면은 뭐 갇히는 게 두렵거나 높은 데가 두렵거나 주사공포증 이렇게 특정한 대상이 있네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범불안 장애가 더 힘든 것도 있어요. 특정한 상황이나 어떤 대상만 뭐 피하거나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주변에 다 걱정할 것들은 너무 많잖아요. 네, 그걸 다 컨트롤할 수 없다 보니까 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범불안 장애가 불안장애의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상도 그렇고 걱정 다양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몸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더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제 반복적인 불안 걱정이 있고 그걸 이제 통제할 수가 없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체적인 어떤 증상들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총 6가지 증상 중에 3가지 이상을 해당하면 우리가 진단을 하죠.
네. 자, 그럼 오동훈 선생님 한번 제가 시험을 내볼게요. 제가 지금 선빵을 던지려고 했는데 뭐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뭔가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초조한 느낌을 들 수가 있겠죠. 네. 또 그것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머릿속에 하얘지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이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네. 자, 이제 해보시죠. 갑자기 제가 그런 낭떠러지에 몰린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또 몸에 이렇게 긴장이 자주 되다 보니까 쉽게 피곤해진다라는 진단 항목이 들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두통이라던가 소화불량 같은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도 흔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집중하기 힘들거나 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네, 이런 것도 증상이고, 어떤 수면 패턴의 문제, 네, 수면의 교란도 이제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은 결국에 걱정이 불안을 만들어내고 이 불안이 스트레스가 돼서 2차적으로 신체적인 증상을 만들어내서 문제가 되는 걸 범불안 장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결국에 이 정도로 그 내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스트레스가 심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장애들도 되게 동반을 많이 해요. 네, 가장 많은 게 이제 우울증이랑 네, 또 이제 물질 사용 장애. 술 먹으면은 조금 편해진다. 맞아요. 혹은 계속 아프니까 두통약을 달고 사셔가지고 그런 거 약간 중독되어 있는 분들도 계세요. 뭐 오래된 우리나라에 몇십 년 된 오래된 전통적인 두통약들 있잖아요. 개 땡땡 이런 것들 거의 뭐 가방에 상비약으로 항상 들고 다니면서 사탕 까먹듯이 드시는 분들 꽤 있죠. 그래서 이제 범불안 장애 3분의 1 이상이 이런 물질 사용 장애를 동반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뭐 어떤 연구에서는 범불안 장애 70%가 우울증이 동반되어 있다. 아까 이제 김지영 선생님께서도 범불안 장애가 불안 장애의 끝판왕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그런 다른 이제 동반 질환을 같이 가지면서 힘들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범불안 장애 환자분이 오셨다. 좀 어떻게 치료 말씀을 드리죠? 일단은 뭐 약물 치료, 네, 뭐 저희의 제일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인지행동 치료도 같이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인지행동 치료가 진짜 좋은 치료고 저희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약물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높은 불안에 거의 망상 수준으로 그 걱정들을 사실은 믿고 있는데, 이거 그 확률이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니다, 내려놓아도 된다라는 말들이 귀에 잘 안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으로 좀 편해지는 경험을 하셔야지 그다음 인지행동 치료도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역시도 내가 비정상적인 걱정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면서도 네, 벌어질 상황이 너무 걱정이 되고 두려우시니까 네, 계속해서 걱정하고 불안한 때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더더욱 좀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게 좀 좋죠. 그래서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항우울제랑 이제 항불안제 두 개가 이제 우리가 불안장애에서 치료제로 쓰이는데, 범불안장애는 특히나 처음에 항불안제를 좀 충분히 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우울제가 이제 주된 치료제이긴 한데 아무래도 효과가 날 때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불안을 가라앉혀 줄 수 있는 항불안제, 그러니까 진통제 역할을 하는 약을 좀 적극적으로 쓰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던 것만 봐도 이 걱정이 워낙 많고 워낙 강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걱정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시작을 못 하시고 미루고 미뤘거나 아니면 먼 예전에 치료를 하셨는데 한번 먹어보고 부작용 때문에 혹은 효과 없어서 역시 이거 안 되겠다 이러고 오랫동안 또 참다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다시 오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강하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건 약이 좀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심어드리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약 얘기하니까 범불안 장애이신 분 중에는 내가 약을 안 먹었는데 착각해서 또 먹어서 내가 문제 생긴 거 아닌가? 맞아. 네, 혹은 이거 약 때문에 이제 부작용 때문에 어떻게 된 거 아닌가? 라든지 내가 이거 약 봉지 뜯었는데 먹은 기억이 없는데 혹시 다른 누군가가 먹어서 내가 피해를 준 거 아닌가? 다양한 걱정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처음에 약 처방할 때 발생 가능한 부작용들에 대해서 당연히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설명드리잖아요. 범불안 장애 환자분들한테 좀 고민될 때가 있어요.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렇지. 왜냐하면은 되게 애매한, 예를 들어서 항우울제에 좀 가끔씩 나오는 부작용 중에 머리가 조금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탈모 있죠. 우리가 근데 평소에 하루에 얼마나 빠지는지 사실 안 세보거든. 근데 갑자기 그거 듣고 나면 다음날 머리 감고 수건 보면 더 붙어 있는 것 같아 이제. 사실은 그렇게 흔한 부작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 약학정보원이라든지 그런 어떤 약과 관련된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부작용 리스트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발생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명시를 이제 해놓는데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너무 크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이것도 생길 것 같고 이것도 생길 것 같고 이거는 심지어 몇 개는 지금 벌써 생긴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좀 금방
또 약물 치료에서 이렇게 튕겨져 나가시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범불안장애 격정도 병인 병이기 때문에 이 걱정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지치료인 셈이죠. 네,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걱정이 있을 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가 좀 있으면 또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걱정 없으세요? 저는 말씀하신 사연들이 다 지금 저에 대한 것 같아요. 이게 무너지면 어떡하지? 아, 네. 지한데? 좋습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좀 하세요? 저도 같은 걱정이 있기 때문에 허경 선생님한테 좀 도움을 받고 싶어요. 아, 네. 네. 무너질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럴 때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면서 이 어떡하지 하는 그 걱정 자체, 불안 자체에 압도되지 않으시도록 무너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를 여쭤봐요. 그래서 무너지면 그때는 이제 뭐 재빨리 뭐 피하든지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소로 좀 들어간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래도 불안, 공포에 압도되는 거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다. 저는 굉장히 클래시컬한 기법으로 자주 하는 걸 거예요. 아마 확률 계산 이제 합니다. 이거 무너질 확률이 지금 저희 상담하는 도중에 무너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면 지금 여기 무너질 확률이 얼마나 되실 것 같으세요? 사실 뭐 0.0001%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범불안 장애 환자분들은 그것보다 확연히 높은 확률을 얘기하십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래도 한 뉴스에도 나오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뭐 20%, 뭐 2%, 뭐 3% 등등. 근데 사실 계산을 가볍게만 해봐도 0.00001%도 안 나올 일이기는 하죠. 구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과정 자체가 불안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돈 내기 기법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가 걱정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와 벌어지지 않았을 때 두 가지 상황을 놓고 어느 쪽에 좀 돈을 걸어볼 수 있을지를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한테 지금 판돈이 있는데 이걸 한쪽에 걸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일이 정말 일어난다라고 하는 쪽에 걸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좀 비현실적인 걱정이구나. 내가 괜히 좀 크게 생각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뭐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범불안 장애가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범불안 장애일 때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쓰기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보세요.